네, 저희 2부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유세벽 대표 그리고 이주호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농심이고요. 네, 예, 34만 6천 원에 30%요. 34만 6천 원에 30%요. 예.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예, 좀 며칠 안 됐습니다. 며칠 너무 안 횡보만 되셨고요. 해가지고 네.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매수했는데 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싶어서요. 장기 보유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장기 보유 생각하고 계시고요. 혹시 이전에 식품주로 수익을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시청자님? 아주 처음이에요. 처음 매수하셨고요. 알겠습니다. 농심에 대한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긍정 나왔습니다. 유세벽 대표님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농심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우선 식료품 관련해서 내수 시장은 안 좋겠지만 왜냐면은 농심 같은 경우에는 뭐 신라면으로 익히 잘 알고 계실 거고 신라면이 잘 팔린다고 해서 농심의 주가가 올라가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 국가에서 이런 것들을 라면 제재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 시장도 솔직히 그렇게 기대를 해볼 만한 것이 없고 그렇다면 수출주로서의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1월 달, 10월 달,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괜찮게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12월 달에는 살짝 저조했었다라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팜유 가격이 11월 달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고 판촉비라던가 인건비라던가 이런 것들의 상승에 따른 그런 부담감들이 다소 작용을 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그 시청자님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를 보니까 저가 매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들어가셨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제가 봤었을 때도 좀 매력적인 그런 가격대에 위치하고 있다. 다만 지금 주가가 한 달 가까이 좀 밀려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제 1분기 때 이제 이번 4분기 실적이 나오고 1분기 때 판매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러니까 북미 매출 그리고 유럽 매출이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인가 지금 보면은 신제품 투움바 같은 경우에 좀 잘 팔리고 있고 180억 원 정도의 수출 이익이 나오고 있다,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고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조금 더 주가가 다시 한번 리레이팅 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 그러니까 이 농심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볼 종목은 아니고 조금 약간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보셨을 때 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한 1, 2개월 이내에는 40만 원까지 주가가 한 템포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더 긴 안목으로 길게 보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47만 원 선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올 하반기까지 좀 지켜보셔야 될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심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47만 원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SDN이고요. 네. 예, 2,958원에 아, 15%입니다. 2,958원이면은 거의 갖고 계신 지 한 2, 3년 되셨네요, 시청자님. 아니, 한 4년 넘은 것 같아요. 4년 넘게 갖고 네. 계셨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그래도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오긴 했는데 네. 혹시 추가 매수 궁금하셔서 연락 주신 걸까요? 네네. 추가매수도 될까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이 나왔습니다. 본부장님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그 중국 관련해서 좀 낙수 효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좀 움직여줬는데 지금 시간의 거래를 보니까 또 태양광 관련주들이 좀 빠지고 있어요. 그냥 이거는 차익 실현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지금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저는 일단 추가 매수를 해서 좀 빠져나오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너무나 가지고 계셨는지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 거의 4년 정도 가지고 계셨으면은
이거는 손절보다는 조금 지켜보겠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 자체가 거의 1,000억 밑으로 내려온 상황이고 사실 다른 뭐 하나큐셀이라던가 이런 쪽에 비해서 지금 힘이 굉장히 약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실적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 미중 분쟁 이슈로 인해서 얘기가 나온 게 태양광 패널 부분인데 사실 SDN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관련된 그리고 태양 전지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패널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있을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업이 실적이라던가 이런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에 태양광 관련주들이 좀 동반적으로 상승이 나올 때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놓고 올라오면은 좀 비중을 덜어내면서 좀 손실을 줄이는 형태로 좀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SDN 같은 경우는 지금 자발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해서 어떤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원래 매수가 위로 올라가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실적 자체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외부 이슈라던가 이런 테마성 재료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한 자발적으로는 좀 상승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지금 OCI라던가 이런 쪽에서 좀 상승을 끌어준다고 한다면 태양광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대열에 따라서 올라갈 때 좀 저는 빠져나오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긍정 의견을 드렸고 그래서 추가 매수를 지금 한 다음에 15% 비중이시니까 지금 절반 정도 더 해서 이제 30% 비중을 채운 다음에 여기서 이제 평단가를 낮춰놓고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하는 전략 이렇게 좀 끌고 가시면 좋겠고요. 사실 4년 동안 보유하고 계셨는데 이거를 제가 단칼에 손절 의견 드리기엔 좀 부담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오래 기다려온 만큼 그러면 오히려 평단가를 낮춰서 좀 탈출하는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미중 갈등이 계속되고 이쪽으로 지금 예를 들면은 지금 태양광과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뭔가 사업을 하긴 할 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이러한 모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가져올 수 없고 그런 것들이 공급이 제한적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당분간은 좀 뭐 오늘 시간에서 좀 빠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오늘 상승이 좀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랠리가 나왔을 때 좀 빠져나갈 전략을 잘 세워보시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연락 잘 주신 것 같아요. SDN 최대한 빠져나갈 수 있는 전략 말씀드려봤습니다.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고 냉철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이 두 분께 바로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이유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고 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문자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0506번님께서 실리콘2를 가지고 계십니다. 일단 수익 중이시긴 한데 매수가가 32,850원에 비중 20% 가지고 계세요. 목표가 설정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유세벽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마 오늘 매수하신 것 같기도 해요. 네. 실리콘2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로 바라보면 좋을까요? 저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셨다라고 했었을 때는 한 35,000원에서 36,000원 이 밴드 사이에서 좀 매도를 하셨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일부 분할 매도 관점으로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매도를 하신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보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4년 동안 7배 가까이 성장을 한 그런 기업이고 물류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만큼 주가 또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상승을 해줬고 그리고 그 상승분을 크게 그 50% 가까이 밀어주면서 조정이 들어왔었는데 다시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이 우리나라는 온라인 위주로 좀 제품이 많이 판매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외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영국 법인을 설립을 했고 폴란드에도 물류센터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확장을 할 원동력을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됐었을 때 오프라인 매장을 열었을 때는 아무래도 인건비라던가 판관비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영업이익
순이익이 크게 올라올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실적으로서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가이던스 상으로는 지금 실적이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지고 내년 후에도 26년도에도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정말로 실적이 정말 잘 찍혀주는지 이런 여부를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본다라면은 저는 지금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 36,000원 가격대 여기에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물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36,000원 내지는 그 위에 고점에 물려 있는데 여기에서 일부 탈출을 하시는 단행을 하시는 그러니까 결국에 매물 소화 과정을 지켜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한번 1차적으로 10% 정도 비중을 덜어내신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여기서 나오는지 그런 흐름들을 보면서 대응을 하면 어떨까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실리콘투로 많은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 채팅창에서 정원님께서 하이브 궁금하셔서 또 연락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도 오늘 또 수익 중이신데요. 20만 원에 10%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BTS 완전체 등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 부분은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어디까지 바라보면 좋을까요? 사실 지금 증권사 리포트 보면은 뭐 TP가 좀 다르긴 한데 대부분 다 25만 원 이상을 목표가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BTS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세븐틴이라던가 엔하이픈 같은 그런 월드 투어가 되게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월드 투어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매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4분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올해 실적도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엔터 쪽은 결국에는 이런 월드 투어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중국 시장이 열리냐 안 열리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중국 쪽에서 활동을 진행을 하고 이런 게 이어진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수익성이 더 커질 것이고 기대감이 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저는 뭐 좀 올해는 엔터주들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나 만약에 BTS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더 반영이 된다 그러면 지금 주가에서 멈춰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꾸준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도 좋기 때문에 그냥 굳이 매도 없이 조금 들고 가보셔서 증권사 TP처럼 25만 원대 부근에서는 좀 수익을 챙겨보는 전략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권사의 목표 주가 25만 원이다. 우리 시청자님 25만 원까지 들고 가셔서 수익 더 극대화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이브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셀트리온 네. 15%에 20만 500원. 20만 500원이요? 네, 샀는 지 꽤 됐어요. 꽤 갖고 계셨고요. 그럼 네. 수익은 한 번도 못 보셨었나요, 시청자님? 아니요, 21만 원인가 갔었는데 못 팔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목표 주가랑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대응 전략 네.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월긍정 나왔습니다. 유세벽 대표님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셀트리온 어제 2% 빠지고 바이오주 투심이 금리 때문에 좀 안 좋아졌다가 오늘 좀 다시 바이오주로 투심이 돌아온 것 같아요. 네. 추가적인 시세가 나온다면 어떤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저는 셀트리온이 24년도에는 좀 저조했던 실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25년도에는 다시 한번 좀 위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여기 뉴스 리포트를 좀 따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헤럴드 경제에서 나온 뉴스인데 신규 파이프라인 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2공장 전격, 셀트리온이 미국 FDA로부터 다잘렉스라고 바이오시밀러가 임상 3상이 지금 진행.
승인을 했다고 30일 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오르는 것 아닌가라고 했었을 때 그만큼의 주가 파급력은 없었었지만 그래도 저는 이런 군 뉴스들이 있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자사주 1,000억 매입 소식의 5%대 상승을 한 번 또 12월 30일 날 보여줬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주가는 조금 다소 지지부진한 그런 횡보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금리 이슈라던가 이런 것들도 어떻게든 소화를 하면서 CPI 지표도 소화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일단락됐기 때문에 저는 추세적으로 봤었을 때 셀트리온이 20만 5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는데 여기까지는 충분히 한 번은 주가가 튀어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아쉽게도 24년도 1년 동안 주가가 16만 원 선에서 20만 원 선, 이 밴드 박스 안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였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여기 안에서 이렇게 움직였던 이 주가가 결국에는 20만 원을 할 때 그 시점이 저는 이제부터 본격 게임이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차트를 한번 여기 24년도만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좀 멀리 봤었을 때는 35만 원까지도 갔었던 상승 여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결국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약 승인이라던가 이런 것들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실적으로서 24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5,800억이었는데 1조 5천억으로 굉장히 크게 튀어오르는 25년도가 만약에 정말 증명이 된다라면은 저는 지금 현 주가 레벨이 아닌 과거의 영광을 다시금 재현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지금 한 올 상반기 내지는 조금 멀리 봤었을 때 한 3분기 정도까지 바라본다라고 했었을 때 20만 원만 돌파만 한다 그러면은 25만 원 선까지도 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2025년에는 달라질 것이다. 20만 원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서 목표 주가 25만 원까지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위메이드요. 위메이드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오늘 매수했거든요. 38,200원에 20%. 38,200원에 20%요. 예. 혹시 오늘 매수하신 이유를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시청자님? 작년 4분기에 4만 원 주고 사가지고 4만 5천 한번 판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보니까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매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점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셨다고요. 알겠습니다. 예, 예. 수익 낼 수 있는지, 이번에도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지 그 부분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예.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부정과 중립이 나왔네요. 그럼 본부장님께 부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난번에 우리 천자님 수익 내셨을 때는 아마 그때 위믹스 관련된 모멘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수익이 가능할까요? 이게 위메이드가 최근에 이제 상승 나왔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앱 수수료 인하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기업이 위메이드나 카카오게임즈고요. 왜냐하면 모바일 게임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가 위메이드이기 때문에 물론 미래전설도 있지만 미르도 있지만 그보다는 지금 모바일에 대한 매출이 가장 크다라는 점. 그래서 만약에 앱마켓 수수료가 인하가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익이 증가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그 이익이 증가할 것이 반영이 주가에 어느 정도 됐지만 그 다음에 지금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앱마켓 수수료 인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생각했던 것만큼의 어떠한 드라마틱한 개선이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메이드가 앞으로 그런 실적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좋은 성적을 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게임주들을 좀 돌아봤을 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저는 크래프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크래프톤 차트를 보면은 이 주가 조정이 거의 없고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회복력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를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배경은 역시나 가지고 있는 탄탄한 IP거든요.
그러면은 이러한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NC소프트부터 이어져 왔던 그 모바일 게임의 과금 방식, 그 BM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저는 이 우리나라 게임주들이 사실 이렇게 강하게 살아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래프톤처럼 이렇게 견조한 흐름을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과연 우리나라 게임사들 중에 몇이나 되냐라고 생각해 보면 크래프톤 외에 그러한 강한 흐름을 보이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러한 위맥스 코인이라던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었고 최근에도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강하게 움직이는 편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이거를 투자를 한다 했을 때 물론 과거에 이렇게 내가 이 시점에서 매수를 했을 때 좀 어느 정도 이런 수익률이 나오더라라는 판단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하고 들어갈 수 있겠지만 요거를 좀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과거처럼 위메이드라던가 다른 게임주들이 이렇게 똑같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앱마켓 수수료 인하로 인해서 뭐 단기적으로 상승이 한번 저는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좀 연속성을 띄면서 만약에 45,000원대를 지금 돌파를 해줄 수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45,000원 이상이 돌파가 나온다고 한다면 5만 원, 6만 원까지도 한 번쯤은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의견을 좀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위믹스 코인이라던가 지금 뭐 코인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 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코인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만약에 앱마켓 수수료 인하가 실적에 더 강하게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걸로 인해서 한 차례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대해 보면서 매매를 하신다고 한다면 긍정적이지만 이거를 저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겠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조금 다른 쪽으로 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메이드 약간은 보수적인 의견 남겨드렸어요. 우리 시청자님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